자, 조금 전에 여성의 난소, 그 다음에 남성의 고환 나와서 모성간호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같이 연관 지어서 같이 저는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는 생식기가 안에 있는 게 있고 바깥에 있는 게 있었죠. 그럼 이때 시험 문제에서 이게 안에 있는 거냐 바깥에 있는 거냐를 물으면 바깥에 있는 게 많았어요? 안에 있는 게 많았어요? 뭐가 안에가 많았어. 밖에가 1600까지 많았는데 밖이 많았단 말이에요. 밖에. 그래서 밖에 있는 외부 생식기는 내 거지만 우리 거지만 이름도 낯선 것도 많았어. 그러면 바깥에 있는 생식기를 하지 마시고 안에 있는 내부 생식기는 네 가지밖에 없거든. 네 가지. 그럼 저라면 좀 머리를 써서 적은 개수를 외워도 되는 내부 생식기를 알아둘 것 같아.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 네 가지가 난소, 그리고 난관, 혹시 난관을 다른 말로 자궁관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고 자궁, 질 이렇게 해서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네 가지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어디에 넣어라? 외부 생식기에 넣어요. 그럼 우리가 질, 입구, 주름 천여막 말하는 거죠. 질, 입구, 주름 그거는 외생식기예요? 내생식기예요? 어디죠? 외생식기. 왜? 제가 외우지 말랬잖아. 내생식기는 네 가지밖에 안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난소, 난관, 자궁, 질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중에서 난소는 아까 했다시피 난자 만들고 그리고 배란 하면 난소에서 하는 거죠. 배란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난자가 바깥으로 복강으로 나오는 거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난포 호르몬. 그 다음에 항체 호르몬을 다른 이름으로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겠죠. 난자. 그럼 이때 난자를 만든다는데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건 뭐다? 난자라 그랬고 24시간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자는 고환에서 만들어지는데 얼마를 산다? 3일을 살아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수명이 달라서 특히 정자가 3일을 살기 때문에 모성에서 나중에 할게요. 배란기 그리고 가임기, 임신 가능한 기간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자궁관이라고 했습니다. 난관입니다. 그럼 이 난관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이니까 뭐가 지나갑니까? 난자도 그쪽으로 지나가고 난자도 지나가고 여기서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어서 여기 가서 기다리잖아요. 여기서 난자가 해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정자가 질을 통해서 들어와서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럼 정자가 들어와서 난자로 합체하면 얘는 뭐라 그래요? 수정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수정이 된 다음에 여기서 자리를 안 잡잖아요. 나팔관에서 자리를 잡으면 수정 나팔관이 터져요. 찢어져요. 그게 바로 자궁의 임신인데 그럼 이때 수정이 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궁으로 가야지. 그래서 자궁으로 지나가는 길, 수정란이 지나가는 길, 그 길이 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자 지나가고 정자 지나가고 수정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난자는 모두 몇 개예요? 염색체수가? 난자의 염색체수는 난자 염색체수는 23개예요. 그 다음에 정자의 염색체수는 23개예요. 아셨죠? 그럼 이때 난자와 정자가 합체해버리면 23개 합체하면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6개가 되는 거죠. 그럼 46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23쌍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정란이 46개, 23쌍이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나팔관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모성에서 그냥 기본으로 그래도 해부 인체 구조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여성의 내부 생식기가 난소, 난관, 자궁,
질인데 아기를 가졌을 때 가장 변화가 큰 곳은 어디다? 자궁이에요. 왜? 아기를 가지기 전에는 죽고 그러니까 주먹만큼 요만한 크기였는데 아기를 가지고 나면 축구공만큼 커지니까 그럼 그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자궁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임신하면 가장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그리고 안의 모양은 약간 표주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궁 안에는 속이 꽉 찬 근육으로 되어 있다. OX. 속이 꽉 차 있다고 틀렸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 안에 내부가 꽉 차 있으면 태아가 어디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커? 자리를 아기가 자라야 되는 집이니까 당연히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속이 비어 있는 두꺼운 근육으로 된 장기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 이제 마이너 파트로까지만 언급을 할게요.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가장 바깥층, 그리고 중간층, 그리고 안쪽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피부는 세 가지 층으로 나눌 건데 여기 바깥층을 뭐라고 한다? 표피. 그리고 중간층을 뭐라고 한다? 진피. 그리고 더 안쪽을 뭐라고 한다? 피하. 그래서 피부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피부는 어디다? 피하예요. 표피, 진피, 피하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 뭐 표피, 진피, 피하를 묻겠어요? 그럼 어떤 문제를 물을 수 있냐면 표피에 어떤 게 있는지, 진피는 어떤 게 있는지, 또는 거꾸로 말해서 이러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진피인지 표피인지 이런 걸 물어보겠죠. 이때 표피는 피부의 표면인 거야. 그 표면에는 뭐가 있다? 각질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각질 하면은 어디 있는 거다? 표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간호에서 노인들은 각질이 증문합니다. 증가, 감소? 증가. 각질이 증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실습을 할 때 혈압재근에서 커프 감건 해봐. 그럼 어때? 커프 풀 때 푸랑 막 날리잖아. 각질 막 날리잖아요. 노인은 각질이 증가하죠. 이 표피면에 각질이 있어. 각질은 진피, 피하에 없어요. 각질이 있어. 그리고 이 표피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있다 없다? 여기는 없어요. 혈관과 신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다가 싹 긁혔는데 피났는데요. 그거는 표피가 아니라 진피까지 닿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피 껍질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요. 각질만 존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신경과 혈관이 있는 부위는 어느 피부 부분이다? 진피예요. 그럼 이 진피는 유두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물층이라고 있는데 유두층이라는 곳에 뭐가 있다? 신경, 혈관이 있어. 다 기억을 못한다면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피부가 어디다? 진피예요. 그리고 이 진피에서는요 피지도 나오고요 땀도 나오는 층이 있어요. 피지, 우리 여러분 얼굴에 젊은 친구들 막 기름 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피지, 땀 이런 거 분비도 진피예요. 절대 표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피는 뭐가 많아? 혈관, 신경, 피지, 땀 이런 말 하면 진피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진피 쪽에다가 주사를 하는 게 어떤 주사 방법이에요? 알레르기 반응, 피부 반응, 투베르쿨린 반응 이렇게 질병을 알아볼 때 진단할 때 하는 게 뭐예요? 피내 주사, 피내 주사. 그게 바로 어디다 주사를 한 거다? 진피층에다가 주사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레르기 항생제 과민 반응 보려고 얇게 포를 넣으면 아파요? 그거 안 아파요? 아프지. 뭐가 있으니까? 신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경과 혈관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뜨거워 하고 느끼는 것도 어디서 느낀 거다? 진피층에서 느낀 거야. 뜨거워 하고 느꼈을 때 아파 느낀 것도 진피층부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피예요. 그리고 가장 안쪽은 뭐다? 피하라고 하는데 피하에는 뭐가 있다? 지방. 그래서 우리가 피하, 지방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방이 있는 거예요. 자, 결론 지방이 존재하는 피부층은 피하가 되겠고 신경,
혈관, 피지, 땀 이런 건 어디 있다? 진피층에 있겠고 각질 하면 어디에 있다? 표피에 있겠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부의 기능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하나만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거.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거. 그럼 이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햇빛에는 자외선, 적외선이 있는데 어떤 거? 자외선. 근데 이게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질병이 생긴다? 부루병이 생긴다 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저는 너무 깊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두 문제 나오는데 열심히 했는데 허망할 정도로 한 문제가 낯선 곳에서 나오면 아까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안 한 데서 나오면. 근데 그게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 확률 때문에 다른 걸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 버리는 게 나아. 그래서 눈에서는요, 좀 키워드 위주로만 몇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그럼 눈에서도요, 피부도 여러분 어떻게 나눴어? 표피, 진피, 피야 이렇게 나눴다면 눈에서도 바깥에 있는 막, 외막, 가운데 있는 막, 중막, 그리고 가장 안쪽 내막 이렇게 나누겠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른 거는 다 그냥 넘어가고요. 내막의 가장 안쪽이죠. 가장 안쪽, 그 안쪽에 뭐가 있다? 망막이 있다는 거. 그래서 눈에서 가장 안쪽에 뭐가 있다? 망막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신경을 씁니다. 그럼 그 밑에 잠깐 몇 가지 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 것만 몇 가지만 조금만 언급을 할게요. 그 중에서 2번에 보면 공막이라는 게 있어요. 공막입니다. 자, 여러분, 공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눈이 없다. 이게 만약 눈이라고 치자. 여기 안에가 검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 자가 있어. 여기 눈이야. 그럼 이때 눈을 보호해야 되니까 막이 입혀져 있어. 막이 있어. 바깥에 막이 있어. 근데 그 막이 여기는 흰자고 여기가 검은 자가 있는 부분이야. 그럼 이때 막이 하나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흰자를 덮고 있는 막이 따로 있고 여기 있는 검은 자를 덮고 있는 막이 따로 있다고. 그때 흰자를 덮고 있는 막, 눈에 흰자를 덮고 있는 막, 그 막을 뭐라고 한다? 공막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흰자를 덮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간이 안 좋으면 어때요? 온몸이 누리끼리해지죠. 그걸 뭐라고 해? 황달이라고 하죠. 그럼 그 황달이 일어났을 때 심하면 눈에 흰자도 노랗게 되지. 그럼 결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눈이 노랗게 됐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눈에 어디가 흰자를 덮고 있는 막, 공막에 황달이 나타나는 거야. 공막에. 그래서 흰자를 덮고 있는 막을 뭐라고 한다? 공막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검은 자 있죠? 여기 검은 자를 덮고 있는 막은 뭐라고 할까? 검은 자를 덮고 있는 막은 각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흰자를 덮고 있는 막, 공막, 검은 자를 덮고 있는 막, 각막. 이 두 개는 바깥에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3번에 보면 홍채라는 거. 그래도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홍채예요. 자, 홍채는 여러분 이거 카메라 렌즈로 치면 조리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때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여러분 얼굴 들어보세요. 자, 내가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를 갔어요. 이렇게 환한 데 있다가 지하실에 들어갔어요. 그럼 지하실에 들어가면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갔으니까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지. 안 보이면 나는 동공을 안 보이니까 보려고 크게 하려고 하고 싶잖아. 크게 하고 싶죠. 크게 하고 싶으니까 동공을 크게 만들 거야. 반면에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불을 딱 켰어요. 그럼 불을 딱 스위치를 켜면 여러분이 눈이 부시지. 그럼 눈이 부시니까 우리 어떻게 찡그리잖아. 아 밝아 찡그리지. 그럼 찡그린다는 말은 빛을 좀 적게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동공을 작게 만들고 싶어. 쉽게 말해서 이게 동공. 이게 동공이라면 요 끝에서 조여주는 근육이 있는데 그게 조이고 늘리고 조이고 늘리고 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겠다고. 만약에 어두운 데 가면 밝게 봐야 되니까 동공을 크게 만들어 줄 거고, 밝은 데로 갑자기 나가면 아 눈부셔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작게 만들고, 그래서 늘려주고 조여주고 늘려주고 조여주는, 옆에서 조여주는 조리개 역할을 하는,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홍채라고요. 그래서 홍채는 키워드가 빛의 양을 조절한다. 빛의 양을 조절한다. 더 큰 키워드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동공 사이드에 붙어서 힘줄처럼 붙어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고. 빛을 빨리 캐치하고 싶으면 크게, 너무 눈이 부셔서 빛을 적게 받아들이고 싶다면 조그맣게 하는 거를 하는 역할가 홍채가 한다는 겁니다. 빛의 양을 조절한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수정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체. 수정체는 카메라를 친다면 여러분 렌즈에 해당하는 거야. 또는 여러분 안경 끼고 있는 여러분 안경의 렌즈예요. 렌즈. 그럼 여러분 그 책에서도, 교재 제공 책에서도 동그란 하얀색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뭐예요? 수정체예요. 그럼 이 수정체는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 키워드는 여러분 수정체는 어떤 역할을 한다? 내가 어떤 시계를 봤어. 그럼 시계를 딱 봤을 때 내 가장 안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망막이 있는데 그 망막에 시계 형상이 딱 맺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상이 맺는다, 상이 맺힌다. 상이라는 말이 형상, 형태. 아 저거 에어컨, 저거 시계, 저거 가방, 이런 식으로 눈에 망막에 눈에 딱 형태가 맺히게 만드는 거. 그게 누가 한다? 수정체가 해요. 그래서 수정체는 키워드가 망막에 상이 맺는다, 상이 맺힌다, 상을 맺는다. 이때 상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형태가 저건 시계네, 저거는 가방이네, 저거는 책상이네 하고 눈을 딱 맺히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 수정체가 하겠습니다. 수정체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이 끼고 있는 그 안경이 수정체 역할하고 똑같다고. 근데 내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딱 선명하다면 시계가 선명하게 아 시계 하고 맺히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안경에 디스가 났어. 디스가 나서 좀 지저분해지고 스크래치가 나서 뿌옇게 됐어.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 저게 시계하고 바로 빨리 맺히지 않겠지. 그 질환이 뭔데요? 백내장이잖아. 그래서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 지저분해질 거예요. 지저분해질 거. 그럼 안경이라면 지저분해졌다면 안경 닦는 걸로 닦으면 되는 건데, 사람이 눈에 있는 수정체가 나이가 들어서 지저분해졌다면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술을 하겠지. 그럼 그때 수술은 어떻게 할까? 썼던 오래된 수정체를 꺼내고 안에다가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거죠. 그게 백내장 수술이야. 인공 수정체를. 그럼 이때 수정체가 지저분해서 생기는 질환이 뭡니까? 뭐예요? 백내장.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수정체는 저게 시계다, 저게 책상이다, 저게 책이다, 저게 가방이다 하고 망막에 딱 형상을 맺게 하는 거. 상이 맺힌다, 상을 맺는다 이 말하면 무조건 망막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5번에 모양체라는 게 있어요. 모양체. 모양체는 다른 이름으로 선모체라고도 합니다. 찾았나요? 여러분 찾았어요? 네, 선모체,
모양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라면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모양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는 선모할 때 뭐가 났지? 뭐가 나오면 모양이야. 그럼 어떠냐면 수정체가 아까 다른 이름으로 렌즈라고 했어.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이런 말이 있었지. 그럼 이 렌즈의 모양을 수정체 모양이 구부러지는 정도를 조절하는 거. 그래서 수정체 모양을 조절한다. 수정체 모양을 조절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모양체 또는 다른 말로 선모체라고 하겠습니다. 볼록, 오목 이렇게 조절하는 거. 수정체 망곡도를 조절한다. 망곡도가 구부러지는 거. 그러니까 모양을 조절하는 거지. 구부러지는 걸 조절하는 게 뭐다? 모양, 선모체, 모양체. 망막의 상이 맺힌다? 수정체. 되셨죠? 그거 여러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또 눈에서 가장 안쪽에 뭐가 있어요? 망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망막도 여러분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 그 망막은 어떻게 하냐면 시각적인 상을 받았다 그랬죠? 자, 말이 어려운데 시각적인 상을 누가 줬을까? 이때 상이 여러분 형태야? 저거 시계야? 하고 누가 줬어? 그럼 수정체가 좋지. 그럼 수정체가 딱 그 상을 받아서 수정체가 준 상을 망막이 받아서 어떻게 한다? 뇌로 전달하는 거. 그래서 뇌에 가서 아 저건 시계구나, 저거는 책상이구나, 저거는 가방이구나 이렇게 뇌로 전달하는 거, 알게 하는 거. 그래서 망막은 어디서 키워드를 잡을 거야? 뇌로 보내는 거. 그래서 상을 받아서 뇌로 보내는 거. 망막은 저게 시인지는 몰라요. 그냥 어떤 거다 형태만 딱 받아들인 거야. 수정체가 좋으니까. 그럼 수정체가 받아들인 거를 망막은 어떻게 한다? 뇌로 전달하니까 뇌가 동시에 어떻게 된다? 아 시계, 아 사물함, 아 창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로 보낸다, 뇌로 전달한다, 망막, 상이 맺는다, 수정체. 되셨죠? 그렇게 구별하고 수정체 모양을 조절한다. 선모체, 모양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빛의 양을 조절한다. 홍체. 맞아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요. 방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때 방수는 눈 안에 흐르는 물이야. 쉽게 말해서 물이야. 그럼 여러분, 그 물은 만들어져서 필요하니까는 만들어졌는데 또 나가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수구, 배수구 구멍으로 나가줘야 되는지 물이 나가줘야 돼. 그래야 또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방수가 배출되는 통로가 좁아졌어. 그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세면대나 뭐 이런데 머리카락이 막혀서 좁아졌다고. 그럼 좁아지면 그 물이 빠져나갈까 안 빠져나갈까? 못 빠져나가겠죠. 그럼 이때 안에 고여있는 물 방수가 못 빠져나가서 차오르고 새롭게 생기는 방수가 생기고 그럼 안에 눈에 물이 많이 차겠지. 그럼 눈에 물이 많이 차면 눈의 압이 올라가겠지. 눈에서 오르는 압을 뭐라고 한다? 안압. 그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질환이 뭔데요? 녹내장이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녹내장이라는 거 있죠. 성인간호에서 나올 건데 같이 눈 나와서 같이 언급을 한 겁니다. 녹내장입니다. 자, 녹내장은 여러분 어떤 것 때문이다? 안압이 올라간다. 그냥 단순하게 그거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질환은 녹내장, 수정체가 지저분해서 생기는 질환은 백내장 그렇게 구별하시고 특히 녹내장은 안과 3대 실명을 일으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녹내장은 일단 처음에는 이거 녹내장 여러분 심해지면 뭐가 될까? 실명돼요. 연극 무대가 끝나고 검은 장막이 내려오듯이 검은 장막이 한순간 내려와. 완전히 실명돼요. 안과도 못 고쳐요. 그럼 이때 녹내장의 초반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 생각해봐요. 눈 쪽에 압이 올라간다니까? 그럼 눈하고 머리가 가까우니까 눈에 압이 올라가면 어디가 아플까? 머리가 아파.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안과를 가지 않고 우리는 어디 가요? 내과 가거나 진통제 사 먹거나 그러잖아요. 녹내장인 걸 모르고 머리가 아파요. 심하면요 토하기도 해.
토하기 올라가니까 토하게 돼요. 그리고 또 점점 어떻게 되냐면 눈알도 뻐개지듯이 아파요. 왜냐면 생각해봐, 압이 올라가니까 눈알도 빠지듯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점점 시야가, 우리 시야가 어떤 거예요? 내가 여기 똑바로 서 있어도 옆탱이도 보이잖아. 근데 이게 점점 좁아진다고. 좁아져서 다 안 보이고 저 끝에 있는 점 하나 찍힌 점 하나밖에 안 보여. 그만큼 시야가 좁아져. 그나마도 그 정도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안 보여. 실명되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어떤 남자가, 어떤 성인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였다. 얼마 전부터 두통이 있고 안구통이 있으면서 내 눈앞에 무지개 잔상이 보인다. 무지개 잔상은 무지개 단편 조각들이 무지개 조각들이 막 내 눈 위에서 둥둥 떠 있는 게 보인다. 이것은 무엇을 의심할 수 있는가? 정답, 녹내장이라고요. 무지개 잔상, 이 말 나오면 녹내장이에요. 눈앞에 무지개 조각들이 막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녹내장 증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고 두통, 안구통, 더 큰 특징이 무지개 잔상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시야가 감소되면서 실명을 일으키는 게 녹내장이에요. 안압이 올라가서 생긴 거다. 안압의 정상치까지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녹내장, 그리고 9번에 있는, 8번에 있는 백내장 두 가지는 구별을 하실 걸.